국제통화기금 IMF는 얘네들 얘기할 건가 본데 국가 간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제통화 및 금융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 현재 190개국이 가입해 있다. 가입 희망국의 자격에 관해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저기 가입하고 싶은데요. 들어와. 여기 서류 한 장만 써. 질서 어디가 있어? 질서 있고 안정적인 환율제도 운영을 통해 국제통화 간의 문제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IMF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가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너네 나라의 경제 규모, 교역량에 따라서 출자 할당액인 쿼터와 납입 방법을 결정하고 야 너네 나라 무역 이런 거 다른 나라랑 교역 엄청 하네. 돈 좀 많이 내도 되겠다. 이렇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회부된다. 가입을 위해서는 총 투표권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는 과반수 회원권이 참가하여 이들이 투표한 투표권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입한 나라들이 다 뿌려진 거를 한 300장이라고 생각하자고. 어떤 나라는 30장 갖고 있고 어떤 나라는 한 장 가지고 있고 어떤 애들은 2장 가지고 있어. 저 나라의 가입을 한번 심사해 봅시다. 모이세요 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거 티켓 다 내놓으면 200장은 돼야 돼. 300장 중에 200장인 사람들이 나라가 모여야 돼.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 다음에 이들이 행사한 투표권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가는 쿼터 지분만큼의 투표권을 가입하게 됩니다. 처음에 가입할 때 돈 내고 가입했잖아? 많이 돈 내면 표도 많이 줘. 이런 얘기. 다음. IMF에서는 국제금융 위기 예방을 위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얘네들 활동 내용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금융위기 국가에 대해 금융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메인 활동이래. IMF 금융 지원은 주로 쿼터 납입금을 활용하여 필요한 경우 나라들마다 다 돈 받아놨잖아. 그 받아놓은 돈을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 및 민간으로부터 재원을 차입하기도 합니다. 가입할 때 돈 내기도 하고 나머지 이제 돈도 좀 걷고 다른 단체에서 돈도 좀 받아놓고. 쿼터 납입금은 IMF의 가장 기본적인 융자 재원이며 IMF 재원 중 90% 정도를 차지하는데 쿼터 납입금으로 가맹국은 할당액의 25%는 금으로 75%는 자국 통화로 납입해야 된다. 너 여기 가입하려면 1억 달러 내 라고 하면 2,500만 달러는 금으로 나머지 7,500만 달러는 자기 나라 돈으로 바꿔서 내는 거야. 금으로 납입한 부분을 골드 트랑슈. 납입한 회원국이 특별한 조건 없이 인출할 수 있지만 옛날에 내가 맡겨놓은 금 좀 잠깐 줄래? 쓸 때가 생겼거든? 알았어. 가져가. 신용도가 떨어지는 회원국의 통화는 융자 재원으로 사용하기 어려웠었다. 국제거래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금이나 달러로 교환해야 했는데 금은 한정된 수량으로 충분히 공급하기가 어려워. 그렇지. 무역할 때마다 너 금으로 가져와. 이거는 너무 힘들어. 달러화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었다. 왜? 달러화가 전 세계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찍어낸 돈이잖아. 미국에서 찍어낸 돈이 자꾸 외국으로 나가기만 해야 돼. 그러면 미국은 그럼 적자 봐야 된다는 상황이고 적자 보는 나라의 돈이다. 달러화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달러 말고 다른 나라 돈 쓰면 되지. 아니면 달러도 쓰고 믿을 만한 나라의 돈도 그냥 달러랑 동급 취급해주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 어떠한 문제? 달러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문제. 금으로 한정될 경우는 충분히 금은 공급되기 어렵다라는 문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0년에 채택된 것이 특별인출권이다. 옆에 2번 문제 구경한 거죠. 특별인출권은 어디 있을까? SDR은 IMF 회원국이 담보 없이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 금과 달러에 이은 제3의 국제통화로 간주. SDR은 추가 출자 없이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발행 총액이 결정이 되며, 야, 우리 회원국 중에 얘가 갑자기 돈이 너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떡할까? 우리들끼리 나머지 애들 모여서 회의한 다음에 총액이 결정이 되고 회원국의 쿼터에 비례해서 배정이 된다. 자국의 국제 수지가 악화돼서 외화가 부족할 때 SDR을 외화와 교환하고 대신 외화를 제공한 회원국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된다. 과거 금으로 채웠던 골드 트랑슈는 이거야. 야, 얘가 돈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가 줄게. 우리도 줄게. 우리도 줄게. 이렇게 얘기해. 왜? 이자 10%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4개 국가가 나왔다고 똑같이 4분의 1씩 내? 아니. 원래 내 쿼터가 얼마였어? 원래 내 쿼터가 얼마였어? 그거 계산해서 빌려줄 때도 그것만큼 빌려줄 수 있는 거야. 과거 금으로 채웠던 골드 트랑슈는 금 본위제가 해제된 이후에는 금이나 달러 이외에 SDR로 채울 수 있으면서 리저브 트랑슈라고 불리게 되었다. SDR의 가치는 처음에는 달러와 등가로 정해졌지만 주요 선진국들이 변동 환율제를 도입하면서 달러 가치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74년에는 SDR의 가치를 세계 교역에서 1% 이상 차지하는 상위 16개국 통화 시세에 가중을 곱해서 산정하는 통화 바스켓 방식이 도입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통화 바스켓 중 어느 한 통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하되어도 다른 통화의 상대적 가치가 상승하면 영향이 상쇄되어서 통화 바스켓 방식은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근데 16개국? 이 너무 많은데? 통화가 많아지면 계산이 복잡해서 자, 바구니에 이렇게 생각해. 이전에는 16개국의 돈을 넣어서 담을 수 있었어. 그랬는데 야, 일단 여기 담아놓은 돈 다시 다 가져가. 16개국 안 돼. 5개국만 들어와. 미국, 영국, 프랑스, 동일, 일본 등 5개국의 통화로 구성된 통화 바스켓으로 재편이 되었다. 99년 유로화가 도입되면서 유로화 들어와 중국의 규모가 너무 커졌어. 중국의 위안화도 들어오면서 현재 이 바스켓에 돈 넣을 수 있는 건 달러, 유로, 위안, 엔화, 영국, 파운드 순으로 비율이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돈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줄래? IMF?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거 5개 통화랑 금 중에 하나로 빌려줄 수 있는 거라. 네 번째, IMF로부터 융자를 받은 회원국은 우리나라 98년에 돈 받았죠. 기본 수수료, 약정 수수료, 인출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IMF와 일단 융자를 받으려면 수수료 내야 되고 IMF와 정책 프로그램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돼.
너 내가 돈 빌려달라니까 빌려주기는 한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너 돈을 못 갚을 수가 있어. 대신에 우리가 시키는 대로 좀 해야 되겠어. 우리 돈 떼먹히기 싫거든. 너네 나라 회사 이렇게 기업을 봤더니 야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더라. 그래서 언제 돈 갚아? 구조조정해. 이걸. 너네 공기업 적자던데 민간 기업으로 돌려. 그리고 이익 나면 그 돈으로 갚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신용 공여 조건 이런 것을 신용 공여 조건을 걸어. 조건을 거는 것은 융자국이 수혜국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우리한테 돈 빌려갔는데 제대로 쓰고 있어? 정책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를 두는 거다. 신용 공여 조건을 두는 이유는 IMF에서 자꾸 이 나라에 개입하는 이유는 빨리 경제가 회복돼서 그래야 융자금 회복하지. 융자 수혜국은 IMF와 정책 프로그램을 합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냥 다짜고짜 그냥 이유 없이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하는 거야. 이렇게. 각국의 경제적 기초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생겨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선이 논의되었고 그 결과 이제는 신용 공여 조건을 갖추었다고 간주해. 어떤 나라? 지금까지 튼튼했던 나라는 앞으로 뭐 약속 잘 지키겠지. 조건 없이 즉각 지원해주는 사전적 신용 공여 조건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뉴얼 안 해주고 돈 빌려줄 테니까 그냥 알아서 노력해서 갚어. 이 제도가 2008년 이후 이루어졌다. 1번 1의 1 IMF는 회원국의 경제 규모나 교역력에 따라서 쿼터가 달라집니다. 이 얘기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경제 규모나 교역량에 따라서 쿼터와 납입 일정이 달라집니다. 오케이. 2번 가입 희망국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가입 희망국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는다. 2번 오케이. 3번 가입하려면 총회에서 과반수 회원국의 찬성? 아니야. 총 투표권의 3분의 2 이상의 과반수 회원국이 참가해서 과반수의 찬성. 단순히 국가 수로 투표하는 거 아니야. 1번, 3번 틀려. 4번 국제금융위기 국가에 대해 지원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 위기 국가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할 뿐만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감시 활동도 한다. 국제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감시 활동도 한다. 4번 오케이. 5번 2008년 이전 금융위기 이전에는 IMF 융자 얻을 때 경제적 기초 요건이 견실해도 신용 공여 조건을 약속해야 했다. 그렇죠. 왜냐? 거꾸로네. 2008년도 이후에는 기초 여건이 견실하면 즉각 지원해 주었어. 이 말은 2008년 이전에는 경제 기초 여건이 견실해도 약속한 거 지켰어야 됐지. 맞는 얘기. 1번에 틀린 이야기는 3번. 2번 특별 인출권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 또 보면서 하죠. 어디 있을까? 특별 인출권 여기 있네. SDR 1번 IMF 쿼터 납입금을 많이 내면은 더 많이 배정을 받습니다. 나쁘지 않지. 여기에 있어. 어디가 있을까? 회원국의 쿼터에 비례해서 배정이 됩니다. 2의 1번 오케이. 2번 현재 표준 통화 바스켓에 있는 통화와 연결해서 그 가치가 상출이 됩니다. 통화 바스켓 방식이 도입이 됐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어디가 있냐? 각 시세의 가중치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지. 2번 오케이.
3번 IMF 쿼터 납입금 중 자국 통화가 아닌 부분을 인출할 수가 있다. 자, 체크 이렇게 할게요. 정답은 일단 3번이었고 왜냐 물어보시면 여기 자국 통화가 아닌 부분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는 뭐야? 리저브 트랑슈야. 리저브 트랑슈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지 특별 인출권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지. 그래서 틀린 건 3번. 다음 나머지 것도 왜 맞는지 보러 갑시다. 4번 신용도가 높은 다른 회원과의 통화와 교환될 수 있어서 국제통화로 인정이 됩니다. 어디에 있나? SDR을 외화와 교환하고 외화 제공한 회원국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회원국 각각에게 일단 이자 지급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어디가 있어? 달러와 등가로 정해졌어. 내가 줄 수 있는 돈이 정해졌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달러에 맞춰서 돈을 준다는 얘기야. 달러를 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 나라 돈으로 주겠어? 지네 나라 돈으로 주겠지. 남의 나라 돈으로 줄 거야?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4번 괜찮아. 5번 전 세계로 달러를 공급하는 데 발생하는 달러와 가치의 하락을 막는 방법이다. 여기 위에 볼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DR 씁니다. SDR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달러와 신용도 떨어지는 문제. 금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라는 문제. 그거를 해결해 주는 거지. 그래서 정답 3번. 다음 세진이 3번의 정답 몇 번 할 거예요? 그렇지. 잘했어. 융자 수혜국은 금융위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고 IMF는 경제적 기초 여건이 튼튼한 국가의 경우 약속하지 않더라도 잘 하겠지.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정답 4번. 굳이 너무 빡빡하게 하지 않을게. 뒤로 넘어오죠. 4번 문제. 조금만 참으면 우리 쉬어. 1990년대 금융자유화, 금융시장 개방으로 인해 아시아로 유입된 외국 자본이 빠르게 늘어났어. 국내 금융기업들은 금리가 낮은 해외의 단기 자금을 끌어다가 여기에서 3%로 빌려왔다가 아시아 국가한테 한 7%에 빌려주는 거야. 앉아서 4% 거저먹겠다 이거지. 높은 금리로 동남아 국가에 장기로 빌려주면서 이자 차익을 보았다. 97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아시아에 빌려주면 사실 떼먹힐 가능성이 한 요만큼 있다고 칩시다. 근데 미국 은행이 비슷한 수준으로 돈을 예금을 예치하고 있어. 그러면 똑같은 값이면 미국 은행에다가 돈 넣어놔야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해외 투자자가 아시아 시장에서 자본을 회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외화가 부족해서 환율이 급등해 단기 자금을 갚지 못해 국가 부도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 회원국으로 있던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공여 조건 너네 구조조정해 공기업 민영화해 자본시장 추가로 개방해 조건을 수락했다. 돈 갚아야지. 금 모으기 운동하고 고금리 정책 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장판 밑에 깔아놓은 돈 좀 그냥 은행에 맡기시죠. 이자 많이 줄 테니까. 금리가 높아져서 융자금을 조기 상환했지만 그 사이에 많이 죽어나갔다. 준우 4번의 정답 몇 번? 우리 정부가 IMF에 긴급자금을 요청했어. 왜? 우리나라가 킵해둔 것만으로 이 외화를 갚을 수가 없으니까 리저브 트랑슈만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렇지. IMF에 가입하면서 이만큼 맡겨놨어. 이만큼 맡겨놨어. 근데 외국에서 빌려준 돈 이만큼 당장 내놓으래. 요만큼 모자라거든. 그러니까 이것 좀 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거지.
우리나라가 구제금융 신청할 당시 충분한 SDR이 있었다면, 그렇지, IMF 자금에 손대지 않았어도 괜찮았겠지. SDR 뭐였어? 특별인출권. 외환위기 상황에 우리 국민들이 금 모으기 했어? 왜 하필이면 금을 모았어? 금이랑 달러는 통용되니까. 외국과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통화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네 나라 돈이나 달러로는 못 줘도 금으로 줘도 되지 않아? 금 몰래 받아야 되잖아. 금으로 줄게. 이거지. 해외에 단기 자금 상환 압력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IMF에 납부한 쿼터 납입금 중 원화로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다면 국제 구제금융 신청을 늦출 수 있었겠고, 이 말은 우리나라 돈으로 갚을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받아? 안 받지. 원화로 납부한 금액이 아니라 외화 혹은 25%는 금으로 맡겨놨었잖아. 그 금이 충분히 있었다면 구제금융 신청 늦출 수 있었겠지. 우리나라 돈이 아니야. 정답 4. IMF가 요구한 기업의 구조조정, 공기업의 민영화, 자본시장 추가 개방이 가져온 결과로 볼 때 니들 돈 떼먹히지 않게 돈 받으려고 하는 조건은 잘 알겠지만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정답 4번. 다음 5번 문맥상 A와 가장 가까운 것. A는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는데 중국의 위완화가 표준통화 바스킷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위완화가 어떠한 특정 범위나 기준 안에 소속되거나 포함되다 이런 뜻이죠. 한자로 다른 말로 바꾸면 편입되다 이러한 의미하고 같은 거 찾으면 되겠지. 정답 2번. 그 기업은 대기업 집단에 들어왔습니다. 나쁘지 않지. 1번 매달 돈이 들어온다. 수입이 생기다. 그곳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전기시설이 설치되다. 경제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들어오는 말,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말, 이해돼서 기억되는 말은 없었다. 규제가 풀리자 수입 제품이 물밀듯이 들어왔다. 이건 말 그대로 안으로 이동하다. 요 정도의 뜻이 있죠. 정답은 2번.